요 함수, 요것도 같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요 함수에 대한 요 함수만 수행하는 하나의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차이점이 이게 스레드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스레드가 수행되는 거죠. 그 요걸 호출하면은 요 스레드는 요것만 쭉 실행하고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고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고 얘는 요 다음부터 요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그냥 실행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동시에 패러럴하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실행되는 게 이제 스레드의 컨트롤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콜하는 거는, 프로세스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서 메인을 콜하다가 여기서 포크를 콜해요. 포크를 콜하면은, 포크는 어떤 함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크를 콜하는 순간, 이거하고 똑같은 루틴이 여기에 또 만들어져요. 하나가 더.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 다음부터 쭉 실행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 앞에 거는 이 위에서 실행했으니까, 앞에 거는 실행 안 하고, 요 포크 다음 거부터 얘도 같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만들어져서, 여기서부터 이거하고 두 개가 같이 패러럴하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반 프로그램, 스레드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스레드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반복이고, 스레드는 프로세서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공유 메모리, 이제 메모리 공유하는 것도 글로벌 이제 변수를 써서 하면은 편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단지 그러다 보니까 공유 메모리에 대한 이제 일관성 문제가 있고, 스레드 간의 동기화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뒤에 별도의 차트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제 스레드가 사용되는 거는 사용자 스레드하고 커널 스레드하고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했고, 요거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데, 사용자 스레드는 실질적 하나의 스레드 위에 어떤 유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버추얼식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스레드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함수로 구현이 되고, 커널 스레드는 커널 내에서 실제 어떤 로지컬한 CPU에 매핑돼서 실제 어떤 패러럴하게 수행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스레드인데, 이것도 완전 패러럴은 아니에요. 컨커런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패러럴이 매핑되면서 패러럴로 매핑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유저 레벨 위에, 좀 한 단계 위에 스레드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해서 커널 스레드하고 유저 스레드는 여러 개의 유저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스레드로 매핑되는 그런 개념이고, 방법이 하나의 스레드가 여러 개가 같이 매핑되는 방법도 있고, 엔드 엔으로 해서 이 커널이 요 위에 있는 스레드보다 좀 개수가 작죠. 작은 개수에 이렇게 몇 개씩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대1로 매핑되는 경우,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구조 자체는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유저 스레드 모델이고, 유저 스레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스레드로 나눴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커널 스레드고, 그래서 커널 스레드는 실제 어떤 패러럴로 수행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커널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하드웨어에 매핑되는 거는 여기서 또 다시 어떤 CPU에 매핑되는 거는 별도의 어떤 OS 커널에 의해서 이게 매핑이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를 이해하기 복잡하면은 일단 이 밑에 거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요 두 단계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스레드를 처리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슈로, 요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OS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단지 OS가 이거에 대해서 앰비겨스하지 않게 좀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레드라는 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서 실행이 되는데, 원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포크를 하면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데, 스레드에서 포크를 했을 때에 그 스레드가 포함된 프로세스 전체, 그 프로세스에 스레드가 10개가 있다면 10개 스레드를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포크를 콜한 스레드 하나만 만들어줄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전략을 정해가지고 시스템에서 디파인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그널 핸들링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특정 프로세스한테 어떤 데이터를 뭐 주고받거나 공유를 통해서 그런 거 할 때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그널을 받았을 때에 그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모든 스레드한테 시그널을 다 전달을 할지 아니면은 그거를 처리할 그 책임 있는 특정 스레드한테만 전달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캔슬레이션은 여러 개의 스레드 중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스레드가 작업이 필요 없을 때 그 스레드를 이제 죽여줘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그 캔슬을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스레드 풀이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조금 더 좀 진일보된 개념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스레드 여러 개를 생성을 하는데 대개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그 서비스 모델에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리퀘스트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해주고 스레드를 종료하는데 그 서비스를 처리해주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되게 짧아요. 1초도 안 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해주고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그러면은 스레드를 만들고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보다는 오버헤드가 적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게 오버헤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프로세스에서 그 커버할 수 있는 스레드가 한 30개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면은 한 30개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가 오면은 스레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레드에 서비스를 할당해서 처리해주고 처리가 끝나면 스레드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풀에다가 남겨놨다가 다른 또 리퀘스트가 오면 그 스레드에 또 할당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훨씬 더 시스템을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적게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의 로컬 스토리지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스레드를 수행할 때 이제 스택만 만들어진다 그랬죠. 스택만 만들어지는데 그 스레드 안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로컬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에 프로세스의 공통 메모리에서 엘로케이션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스레드만의 엘로케이션 받을 수 있는 힙을 따로 가져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검토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있는 부분을 시간 내에 딱 마칠 수가 있었네요. 질문 있어요? 프린트에 코드 부분도 많잖아요. 소켓이나 아니면 파이프나 이런. 예, 예시 스레드 예시할 때 예. 메시지 패싱 방식에서 예. 코드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코드요? 숙지를 숙지할 저 시험 볼 때에 그런 뭐 소켓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코드는 없어요. 없고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 있죠. 프로세스 만들 때 필요한 거, 스레드 만들 때 필요한 거 거기에 사용되는 함수 정도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사용자 스레드는 패러렐이고 커널 스레드 컨커런트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반대 아니에요? 사용자 스레드가 컨커런트고 커널 스레드가 패러렐이고 근데 커널 스레드가 패러렐인데 커널 스레드도 패러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버추얼 CPU를 만들어서 버추얼 CPU에 매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은 패러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멀티 스레드에서 레지스터도 다 복제가 되는 네? 그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에서 레지스터도 다 복제가 돼서 생성이 따로 되는 예. 레지스터는 따로 이제 PCB하고 메모리 우리가 이제 PCB에 있는 값하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레지스터 값은 달라요. 레지스터 값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들면은 이거에서는 요 스택에 해당되는 거 요 스택만 만들어지지만 이 스레드가 실행될 때는 하나의 CPU에서 실행되잖아요. 그럼 CPU, 레지스터는 CPU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에 있는 레지스터는 스레드마다 다 CPU가 할당되니까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스레드가 스위칭될 때, CPU에서 스위칭될 때는 CPU에 있는 레지스터 값은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 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는 레지스터 값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관련된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값들도 있는데 스레드 컨트롤 블락은 다른 뭐 프로세서 공통된 값은 없고 그 스레드에서 꼭 필요한 레지스터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 커널 스레드가 병행이나 병렬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싱글 코어랑 하려면 실질적으로 병렬만 돼요. 싱글 코어 하면은 그저 병렬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병렬은 두 개 CPU에서 실행되는 게 병렬이니까 하나의 CPU로 교대로 실행되는 거는 병행이죠. 컨커런트.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칠게요.